잠자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기 위하여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학성입니다. 또 황유선 장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입니다. 자, 우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하여 제가 청와대 투정할 때 초창기입니다. 시작하기 불과 몇 주일 지나서 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문재인은 간첩이라는 거야. 저한테 제일 먼저 나한테 제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재인은 출생부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태어난 것이 남한에서 안 태어났고 거제도에서 안 태어났고, 그래서 제가 이 스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기자회견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문재인, 이재명이 지금 쟤들은 우리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승만의 건국 정신과 헌법으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 세력이 너무 약해. 쟤들은요 간첩 사상으로 뭉쳐져 있어요. 자, 일단은 이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돌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전 국민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놈을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섬겼고, 바로 그보다 더 센 이재명 같은 놈을 구속도 못 시키는 이런 여의도의 국민의힘 정당, 저 정치 세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 사람들 기대했다가는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한국 근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거짓 위에는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더 큰 국가도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초돌이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총체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문재인의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시대와 국가가 무너졌습니다. 문재인은 자기가 태어난 것부터 오늘까지 했던 모든 말, 모든 정책, 모든 행동이 다 거짓말이었었다는 사실을 오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윤월 스님이십니다. 우리 스님은 6.25 전쟁 때 18살의 학도병으로서 낙동강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바로 영천 전투에 가서 1사단에 편입돼서 전쟁을 하시는 중에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뭐냐? 문재인의 친아버지를 현장에서 혼자 체포한 게 아니라 3분의 학도병이 체포를 해서, 그래서 그 체포한 포로를 사단 연대에다 옮겨서 그 후에도 이 문재인 아버지의 정체를 계속 감독해 오신 스님이 지금은 이 세상의 의미를 너무 깊이 터득을 하셔서 속세를 버리고 스님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성직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은 대한민국이 새로 출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저는 될 줄 압니다. 이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청와대에서 거짓말쟁이를 섬기는 비서관들 잘 들으세요. 정가운 목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사건과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소리를 높인 줄 압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구속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는 무너졌습니다. 자, 이제 윤월 스님을 직접 모시고 어떻게 하여 이 문재인이 거짓말에 붙잡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정체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스님에 대하여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마이크를 이거를 벗어야지 이것이요. 약을 먹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서윤월이라고 합니다. 속명은 서승남이고 나이는 1933년 5월 30일생입니다. 저희 본적지는 종로구 가이동 124번지고요. 근데 6.25 때 제가 참전을 했습니다. 학도병위로. 그래서 어디서 전투를 했냐면 상주 낙동에서 전투를 했고 또 다부정 전투를 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 밑에서 했는데 백선엽 장군이 아주 부하들을 잘 사랑하는 분입니다. 거기서 있다가 전봉욱 장군이라는 분이 인민군 11사단 포병연대장인데 8월 13일 날 기순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대 상군 사관학교 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7사단 사단장을 했고 마지막으로다가 논산훈련소 소장을 한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문재인을 찾게 된 동기는 이제 다부동 전투가 그때 장교들이 13명이 기순해 왔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소강대로 들어가니까 영천 이러다가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파견 나간 데가 한국군 8사단하고 6사단이에요. 그 이제 도연산이라는 데서 이제 수색을 나갔다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잡았습니다. 문재인의 아버지를 수홍렬이라는 사람이 잡았고, 근데 이제 기순한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난중거를 흔들자니까 난중거를 안 맞다고 이제 기순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폭행한 당사자입니다. 내가 문재인의 아버지를 많이 때렸어요. 어린 나이에. 여기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문재인의 아버지를 때리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실감이 안 나요. 그 실제 때렸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그 6월 16일 날, 점점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여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에? 그러면 자기가 문재인이가 빅토리아호를 타고 왔다든지 그랬다면 그거를 증명을 해야지. 증명도 못해요. 아무 증명도 못합니다. 나를 갖다가 구속도 못 시켜요. 구속시키면 내가 바보입니까? 구속시키려면 반증자료가 있어야죠. 반증자료가 없으니까 구속도 못 시키고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것은 문재인이가 그 운명이라는 자서전에다 쓴 거지 전부 다 하나서 열 그냥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내가 2월 26일에 또 노알라 텔레비에서 얘기했지만 문재인이는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주 불효자예요. 나를 왜 구속 못 시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이런 소리를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죽놈이 내가 스님이에요. 죽놈이 거짓말했다면 강화문 노타리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살인죄 안 걸려. 응? 이건 확실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내가 정정당당해서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려면 저 많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럼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근데 뉴스타운에서 나온 거 또 2월 26일 날 걸기한 건 전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빨갱이는 아닌데 여기 나왔으면 전부 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것이요 이론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면 거짓말로 다 밥 먹어요. 우선 먼저 이북을 보세요. 지네들 그 단파 방송에 들어보면 지구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지네나라래.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5등이고 참 6등이고
경제력은 세계 10대 국가예요. 응? 그런데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응? 거기에 매달려서 하는 그 좌파 저 열린 민주당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너져요. 없어져요. 자, 그러면 네. 여기 기자님들이 지금 원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정신이 지금 완전히 띵해서 질문조차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를 현장 체포할 때 학도병으로서 몇 명이 같이 했습니까? 세 사람이요. 3명. 예, 송열이, 네. 서승남이, 네. 김철수 이렇게 세 사람이 했어요. 그러면 3명이 체포한 그 3명 중에 지금 다 살아 계시나요? 저 송열이는 죽었다는 소리를 아, 들었고, 죽었고, 그 다음에. 송열이는 네. 저 김철수는 네. 2월 16일 날 뉴스타운에서 나가니까 네. 2월 23일 날 네. 내 입막으로 왔었어요. 아하. 그 사람은 저 자기 아들이 네. 저 민주당 저 시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내 입막으로 왔다가 네. 자기가 또 저 문재인이 아버지 어. 52년도 네. 거제도로다가 어. 면회 갔다는 소리를 합디다. 아, 그러니까 저 같이 체포했던 학도병이 예. 그 번에 조남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수. 김철수. 그분이 이제 우리 스님이 문재인의 거짓 정체를 폭로하니까 사찰로 찾아와서 예. 자네 왜 그런 소리 하는가 그렇게 따졌습니까? 예. 아, 그랬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민주당의 저 지방의 기초의원을 하더라. 예. 그래서 스님을 말리려고 찾아왔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때 잡았던 그 문준영이가 문재인 아버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재인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네. 내가 이제 저 머리가 좋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도병에서 이제 기후명령 아,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고서 네. 그 백승 장군이 이제 1소년 15년대 수석이니까 네. 기후명령서에 네. 이 사람은 차이는 네. 아무 데서 어디 부상을 당했으니까 네. 이제 병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군역이라고 써요. 군역. 군대를 면제한다고. 아하.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가는데 네. 집으로 가보니까 우리 형이 저 공유토벌을 나갔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구사단으로 갔더니 네. 구사단에서 네. 현대 입대를 안 시켜줘. 아하. 부상당한 사람이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미 공병대 150일 공병대대에서 네. 공병중대에서 네. 이제 통역관 노릇을 했습니다. 아하. 예? 통역관 노릇 하고서 네. 저 휴전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아. 내가 해병대를 갔어요. 아이고야. 그 해병대 31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이제 문재인문이라고 100년도에 떨어졌다가 아. 100년도에서 이제 기합을 업등해놔 해병대. 예. 한 달에 하나씩 죽으면 그저 화장하고서 병사했다고 그러고 통지 보내. 아. 그래서 내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네. 편지를 썼어요. 아. 내 부하는 나머지 귀한 자식이다. 아. 기합 주지 말아라. 아. 대안은 중어식하고 중어는 소식한다. 네. 만약 전장이 일어났을 때 선임자가 앞장서서 가니까 후임자가 선임자 대가리다가 총 쏘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2대 해병대 사령의 김석범 씨야. 아. 저 평양부터 정유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네. 그분이 네. 해병대 사령부로 오라고 발령이 났어요. 아하.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 정감실에서 근무하다가 네. 이제 제대할 때쯤 돼갖고서 네. 진해 보국정비장이라는데 이제 그 뭐야 아. 그러다 이제 전출 가서 아.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토요일 날이 일요일 날이면 이제 맨날 외출을 나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외출 나간 것이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네. 문재인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현장 체포한 후로 처음 만났죠. 그렇지 7년 만에. 네. 그런데 그때 7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그놈 체포한 그놈인 줄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 똑같이 보고서 알지. 아. 내가 이제 문재인이 아버지를
이런 말 하면 참 부끄러운 소리인데 네. 이제 철없어 갖고서 네. 그 이제 기술한다고 거짓말을 기술하려면 왜 엎드려? 엎드리니까 가서 소금열에 가서 이게 끓여놨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지 왜 엎드려? 그러니까 내가 폭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버지도 승질이 깍깍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개들어. 걔네 이제 같이 싸웠어요. 그게 57년도 8월 18일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 네. 제인이 아빠 하고서 불러. 아하. 어? 근데 문재인인지 문재인이 할아버지인지도 모르지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포를 잡았을 때 이제 신분증 뺐잖아요. 네. 그게 문영현이야. 아하. 어?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66년도에 네. 내가 스님이 돼갖고 64년도에 스님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도딸이 네. 옆에 가면 약재상이 쭉 있어요. 네. 거기서 만났어. 60년대. 네. 그래갖고서도 근데 그때는 싸우지 않고 그냥 네. 웃으면서 남겨갖고. 네. 근데 문재인이 문영인이가 문재인이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은 네. 이제 문재인이가 노무현 밑에서 네. 민정수석을 할 때 네. 그때서 확실히 알았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네. 이제 문재인이 이름도 기억하고 문영은이 이름도 기억하는데 이제 그래서 확실히 알았고. 네. 근데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작은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그릇이 그 하늘에서 내는 거야 대통령은. 네. 왕도 마찬가지. 네. 그렇다면 최소한도의 네. 기본적인 양심을 있어야지. 기본적 양심. 근데 나는 운명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네. 운명을 읽어본 사람 여기 평론가 조은석 씨도 읽고 저도 읽어봤죠. 예. 읽은 사람들인데 빅토리아호를 타고 왔다고요? 입에다 침도 안 바르고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미국 가서도 거짓말했어. 거짓말을 이것은 네. 1대1로다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은 두 번 이제 만났고, 네. 예, 만났고, 이제 같이 학도병으로서 체포한 바로 김철수. 예, 그분은 52년도에 예, 포로 수용소에 문재인 아버지가 있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얘기죠. 예, 갔더니 그대로 있더란 얘기죠. 예. 그러면 52년도에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으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오늘 튀어. 못 낳죠. 애를 낳으려면 네. 10살 걸려요, 10살. 그러니까 문재인의 출생에 대해서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 문재인은 자기가 쓴 자서전 운명을 비롯하여 심지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미국의 그 알랭턴 국립묘지 앞에서 장진우 전투 바로 기념비, 우리나라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미국에. 그 앞에서 연설하기를, 나는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는 없었다. 우리 아버지가 빅토리아 그 장진우 전투에서 미국의 LSD 함정을 타고 미국이 우리 아버지를 데려다 줬기 때문에 나는 존재할 수 있었다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인 얘기죠. 100% 거짓말이고 1000% 거짓말이요. 1000% 거짓말.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시고, 네. 예, 나머지는 또 방송에 가셔서 네. 자세히 또 풀어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뜬 저 해가 맞습니까? 제가 인간이 만든 모조해입니까? 진짜 해입니까? 저 해는 이제 저녁 때 되면 서해 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 이상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인 것입니다. 지금 성직자가 여기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도대체 대한민국 언론들은 아직도 지금 문재인 따까리가 되어서 앵무새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북한의 김여정이가 문재인을 미국의 앵무새라고 하더니 대한민국 언론들은 문재인의 앵무새 아닙니까 당신들? 맞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판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내년 3월달 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언론들이 어떻게 문재인 저 좌파에게 부역했는지 국가가 조사 안 하면 저라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언론들은 언론의 본래의 본질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것이고, 정말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왜 청와대 분수학 광장에서 그래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뿌리채부터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스님이 와서 또 이렇게 처음부터 증언을 다 하게 된 제 마음은 지금 피가 흐릅니다. 왜? 이 모든 방송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과 외국인들과 정보기관들까지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날이 오기 전에 문재인은 하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문재인은 국민들 앞에 절대로 자살은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자살하지 마시고 국민들 앞에 통곡하고 울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출생 때문에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 앞에 자백을 하시고 대통령직에서 빨리 내려오시면,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또 정이 많은 민족이니까 또 봐줄지도 모르고 한데, 어쨌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생존해 계셔서 그나마 목사님이 안 봐주시겠지. 문재인의 완전히 거짓말이 다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규명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또 스님 말고도 제2, 3, 4의 문재인과 문재인 아버지에 대한 거짓말 증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음 시간 되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문재인이가 내려올 때까지 저는 문재인의 거짓말의 행위를 전 세계 앞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네. 이제 국민들 앞에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하시고 가시죠. 군인은 군인다워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이 군인이 아니고 전쟁이 나면 도망가면 그건 군인이 아니에요. 네. 학생은 학생다워야지 돼요. 그렇지. 학생이 공부 안 하고 한민군하면 그게 학생 아닙니다. 네. 농부가 일 안 하면 그게 농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으면 대통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내놓아야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네. 이제 닷새 있으면 이제 시민 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해요. 네. 그 여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추행하고 그랬으면 시장 내놓지 않는다고 또 내놨어. 그런데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배가 더 높아. 네. 나는 이제 공유 사람이라 수표권도 그런데 네. 만약 이제 오세훈이가 되면 네. 그거를 보면 이제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알 거야. 그렇죠. 에? 민심이 돌아섰다는 걸. 네. 그러면 민심을 따라야지. 네.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천심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 네. 하늘이 저주를 할 거야, 하늘이. 네. 그러니까 문재인은 오늘 아니면 일주일 안으로 옷 벗고 내려와서 석고대지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자, 김학성 교수님. 네. 이 영상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나라가 언로가 너무 막힌 것이요. 또 문재인의 이 수치를 모르는 일인데 저렇게 청와대 근처에서 국가의 최고의 비밀을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뉴스 언론사가 외면하고 또 당사자인 문재인은 자기 아버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한단 말이죠, 목사님.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전적인 그 동의 아니겠습니까? 네. 시인이고. 전 그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데 그거를 질타하고 책망하고 바로잡는 리더가 참 없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때 저 2019년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2019년에 하셨는데 아마 그 해에 2019년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윤월수님이 2019년 9월인가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 몇 개월 후에 몇 개월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이 꼭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테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뭐 잠깐 다녀온다 그러셨는데 그냥 객사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침 새벽 6시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나가신다고? 예. 이 죽음 원인 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단정할 수는 저건 없지만 100% 북한 간첩들이 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문재인에 대한 그 이 출시장의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네. 어떤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윤월순을 갖다가 제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겠죠. 사실은 저 스님이 저 기자회견 하기까지도 사실은 저한테 처음 제보를 왔을 때 제가 강남의 모 식당에서 만나서 확인을 다 해봤죠. 네. 해봤더니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네. 사실이더라고요. 네. 이 스님 혼자만 증인이 아니고 같이 체포했던 3명 네, 네. 증언, 그 다음에 그 후에도 또 만났다는 증언, 또 그 포로수용소 거제도 네. 거기에 가서 확인했다는 증언, 이 모든 것을 제가 종합해 볼 때에 이건 틀림없다 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 기자회견의 영상에 여기 지금 일부 제외가 된 게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문재인 야 이놈아, 내가 너 아버지를 체포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 나를 고발하라고. 왜 고발 안 하는 거야? 이 항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최근에요. 네. 문재인이가 지금 자기 아버지 친일파라 네.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그럼 그것도 고발했는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출생 비밀을 말을 했는데 네.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기 아버지 친일파냐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직접 자기가 고소했잖아요. 명예훼손으로. 이 기자회견 후에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이 제가 다시 또 이 스님을 강남에서 만나서, 아니 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요 온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KBS고 SBS, MBC고 다 뒤집어지고 조중동이 다 뒤집어지고 국가가 그냥 막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조용한 거야. 이게 완전히 짜고 조용한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열받아 가지고 이 스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내외 기자회견을 하자는 거야. 네. 내외 기자회견. 한국 기자들이 안 써지니까. 그래서 프레스센터를 빌려서 해외 언론들 있죠. 지금 해외 통신사하고 언론 기관 기자들이 한국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100% 다 들어와 있어요. 네네. 뭐 일본의 아사히 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BBC, CNN 다 BBC. 있죠, 목사님. 네. 제가 그 해외 기자들의 기자회견을 제가 2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문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네. 그분들이 요청해서 내가 2번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노태정 전사 통역으로. 네. 그 내가 그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거기서 기자회견 하니까 일면에 써주더라고. 뉴욕타임스에 일면에 딱 나오는 거야. 내가 거기서 기자회견 한 말이 왜 이런 애국운동을 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뭐 BBC도 하고 르몽드지, 네. 프랑스 르몽 프랑스. 다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네. 내가 기자회견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아사히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스님을 설득했어요. 이걸 한국의 언론이 이걸 안 받아주니까 우리 외신 기자회견을 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꺼려 하시더라고. 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 위협을 느끼는데, 근데 사실은 이 스님이 사찰에서 월급도 못 타. 연세도 많아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국가 가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연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뭐 나하고 종교는 다르지만은 이 기자회견을 떠나서 이 스님이 보니까 인생에 산 삶이 너무 진지해요. 네. 이 스님의 친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하버드 대학교 약대를 나왔어요. 오. 아주 가문이 있는 엘리트의 엘리트. 그리고 야. 이분은 그냥 돌을 닦는 스님이 아니고
철학적인 스님이야. 아, 그래서 성경을요 50번도 더 읽어봤다 그래요. 그리고 나보다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더 잘 알더라. 아,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적인 스님이야 이분은. 네. 지금도 그 절간에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 보통 스님이 아니야 이분은. 그렇죠. 그냥 목탁만 치는 스님이 아니더라고 전혀.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생활비를 도와줬어요. 그 스님을. 네. 생활비를 내가 한 5천만 원을 줬어요. 5천만 원을 이 스님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하신 말씀인데 통도 크셔. 예, 5천만 원을 드렸어요. 왜 불쌍한 거야? 야. 너무 불쌍한 거야. 아? 마치 우리 아버지 같더라고. 저 종교는 달라도 예. 내가 눈물이 나오더라니까요. 이 스님이 살아온 생애 얘기를 또 쭉 다 들었다고. 6.25 때 학도병으로 그 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말이야. 이야, 학도병으로 말이야. 구체적으로 막 몇 년대에 들어갔고 그때 6.25 때 논산에 있었는데 태어나기는 종로구에서 태어났고 논산에까지 밀렸는데 논산에서 학도병 징집이 있다 그래서 자원병으로 갔대요. 갔더니 나이가 어리다고 안 받아주더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분은 목사님이 이 전주에 네.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 97세 똑같아. 똑같이 아직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비상해, 꼬정꼬정하고. 예. 그래가지고 사정하고 백을 써가지고 학도병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대전으로 입대를 했대. 아, 대전을 입대했는데 처음에는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전투가 안 되니까 치사병을 시켰대 처음에는. 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쭉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허락을 해서 외신 기자회견을 잡았어요. 네. 날짜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 주에 피살됐어요. 새벽 운동 나갔다가. 그럼 누가 죽였냐 이거야. 이 할아버지 이 스님을 누가 죽였냐 이거야. 그 목사님 저게 6월 달이시죠? 그렇죠. 청와대에서 한 게. 네. 그다음에 외신 기자회견을 다 잡아놨는데 네. 그 예정됐지만 그 전에 그러면 네. 일주일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측에서 예. 죽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 성호 스님이 이 진상규명위원회 대표가 돼가지고 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자 우선 또 황교선 장군님 이거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구체적으로 하면 이분이 거짓말이나 좀 뭐 치매가 와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그 말하는 걸 봐서 진정성이 있다 어느 쪽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지난번에 간첩으로 가신 연세도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보면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은 기억할 수 없는 또 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예. 뭐 자기가 공상으로 했다든가 네. 또는 뭐 책을 보고 뭐 했다면은 저렇게 그 기억할 수 없거든요. 뭐 말씀만 들어도 네. 또 군데군데 혼자서 뭘 쭉 하신 게 아니고 문재인 저 아버지를 체포했을 때 3번 있었다 그러고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뭐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하는구나 이 소리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왜 뭐 꼭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네.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네. 죽은 사람들 또 뭐 저런 거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그 대남 공작 포함해서 네. 북한에서 해오던 그거하고 또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런 거 보면은 절대 뭐 지어낸 건 아니구나. 네. 아주 구체적인 거 있고 저는 왜 저런 분들을 우리 지금 전주의 간첩 그 할아버지 그분들 네. 이런 분들을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쭉 그 녹음을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분석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첩보 사항이나 그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 빨갱이 대장. 예. 전 아니 근데 빨갱이들인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안 하고요. 정반대 걸 가지고 저를 욕을 해요. 정강훈이 뭐 막말한다. 이걸 가지고 치거든요. 아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이, 왜 그럴까요? 저런 그 거짓말을 상대하는 요령을 가장 잘합니다. 아. 왜냐하면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우리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거짓말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그 말을 회피합니다. 그것도 거기서 그리- 배워요? 아니 그럼요. 참나, 정말. 뭡니까 그 여론전을 벌이거나 네. 상대방과 토론하거나 선전선동 요령에 보면 나옵니다. 아하. 뭐냐면 네. 만약에 상대방이 저에게 곤란한 게 내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을 계속 그 응답하다 보면 내가 계속 수세에 몰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공격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선전선동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 공산주의자들 기본적인 방법이고 아니, 그리고 목사님 대장동을 저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는 놈들하고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예? 대장동에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지금도 열에 셋이래요, 목사님.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문재인이 북한 가서 네. 그 자기 이모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모라는 사람 만날 때 문재인의 표정 보십시오. 네.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들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닮았어요. 그 얼굴 닮았죠. 네. 그 다음에 마치 친어머니는 부산에 방치하고 이거 완전히 그 남 취급했거든요. 죽을 네. 때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외로이 혼자 죽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실 그 금강산에서 문재인이가 북한의 이모라고 만난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어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 스님이 그 후에 너아라 TV 이 자리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예, 예. 출연했는데 자,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지금 문재인의 그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대통령 현직에 계실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죠. 친엄마가 아닌데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일단 사는 것부터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연립주택 3층에 네. 3층에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친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렇죠, 목사님. 그 다음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6인실, 6인실 대통령의 엄마가 네, 그러니까요. 6명이 같은 병실을 쓰는 거기에다가 에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재인의 친엄마 아니다 이거는 친엄마가 아니고 진짜 문재인의 친엄마는 사진 준비돼서 한번 띄워보세요. 문재인이가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을 할 때 네. 나이를 속여가지고 네.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문재인야 이놈아 너 솔직히 자수해. 그때 나이가 그 북한의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잖아. 요건이 안 됐어요. 근데 네. 이걸 위조했다 그래요. 네. 사실인지 확인을 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이모를 만난다고 갔어요. 이 문재인이가 네. 자 갔는데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보시면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 여성분이 문재인의 친엄마예요. 한국에서 데려올라간 네. 문재인 친엄마고 근데 이 문재인의 친엄마는 완전히 저 경상도 말을 써요.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양산 출신이에요. 양산 출신. 완전히 경상도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저 이모라고 하는 사람 있죠. 네. 이모라는 사람하고 문재인하고 이게 친엄마라는 거야. 닮은 걸 한번 보세요. 저 코하고 네. 이 턱하고 네. 턱 쪽이 귀도 보세요. 귀. 하완. 예. 저 귀도 보세요. 귀도. 빼다 박았죠. 예. 예. 그런데 저걸 이모라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모라고. 예? 이모라고 만났는데 그리고 이산가족 하러 가면은 이제 행사가 여러 행사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제 만나는 행사가 있고 방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단체로 네. 만나는 거 있는데 그러면 가족끼리 저 이모라고 둘이서 하룻밤 사이에 문재인하고 뭔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때는 대통령 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민정수석 예. 때니까. 예. 그리고
그 후에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 된 후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의 주소가 평양으로 옮겨졌다. 예, 평양으로 왔다는 거야. 예, 문재인의 친엄마라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고발하지 말고, 예, 고발하지 말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 너하라 TV로 한번 나오세요. 문재인 대통령 나와서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입증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를 왜 이게 한 개인의 지나간 과거의 아픔이라면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이제 공개적인 이 증명을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문재인은요 간첩인 거예요. 간첩. 네. 간첩이고 지금도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간첩이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5년 동안 이루어놓은 업적을 윤석열 대통령이 1년에 다 무너뜨려요. 네. 그러면 업적이 뭡니까? 5년 동안 만들어놓은 업적이 뭡니까? 근데 엊그저께 재앙군의 그 연설을 듣고 반론을 폈더라고요. 문재인이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네. 반론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그때는 업적이라 그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평화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평화를 남북한의 평화를 윤석열이가 무너뜨렸다. 이게. 일시에 무너뜨렸다. 자, 목사님 고전해요. 네. 문재인의 북한 방문에서 네. 때문에 자기 엄마냐 뭐 아니냐. 그다음에 그 자기 어머니가 네. 돌아가셨는데 6인실에 있었고 그다음에 뭐 3층에서 못 살았다. 네. 그런 문재인의 개인의 사생활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죠. 대통령 또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사생활은 목사님 사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공생활이에요.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네. 따져야 되고 판단해야 될 공적 사항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건 개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예컨대 출생이라든지 뭐 때문에 생존 뭐 생활 성장이라든지 네. 그건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마치 북한에 인질을 잡힌 사람처럼 행동했거든요. 왜 과거에 일본에 보면은 그 뭡니까 영주들이 다 그 인질을 뭐 교토에 잡아놓고. 예, 잡혀두고 그렇죠. 주라요. 예.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대통령 내내 보면 아니 삶은 소대가라는 얘기를 듣고 마치 아무 항변도 못했고 네. 그다음에 국제가 전부 비난하고 유엔 총회 텅 비어 있는데도 북한에 종전선언 해달라고 그다음에 북한을 지원해 준다고 온 나라의 비난을 받으면서 하고 다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정상적 사고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저건 마치 북한에 무슨 큰 약점 잡히거나 맞아요. 인질 잡힌 거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냉대했던 것, 그다음에 북한에 가서 이모라는 사람에 저렇게 닮은 것 극진했던 것, 그다음에 또 문재인이 북한의 그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꿀먹은 버리쳐 있었던 것,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북한에 마치 그래서 뭡니까 그 통신에서 외국 통신에서 그랬잖아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 라는 말을 들었던 이걸 정황을 전부 살펴보면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지금 스님이 얘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정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함정 의심을 할 수밖에 그럼요. 없는 예. 지금 이유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이 저 인성이 틀려먹은 게 네. 자기 그 부산에 있는 네. 생뭔지 아닌지 몰라도 자기 그다 어머니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네. 자기가 대통령이면 그런 데서 모시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자, 그러면요. 지금도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대통령 퇴임할 때에 나는 이제 잊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정말 조용히 있으면 난 이 말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간첩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간첩 행위를 이어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문재인이 친엄마라고 하는 무덤에서 무덤을 패서 거기서 유전자 DNA, 예. DNA를 네. 꺼내라고. 그럼요. 꺼내고 그리고 문재인의 유전자하고 문재인이 피 한 방울 뽑으면 되니까
하고 하면 유전자 대결 한번 해보자고. 머리카락만 있어도 돼요. 그럼요. 머리카락만 있으니까. 칫솔 뭐. 해보잔 말이야. 그렇게 억울하면 한번 재보자 이거지. 내 말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우리한테 고소를 하면 돼요, 목사님. 네. 그렇지. 그러면 열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예, 저 인간이 네. 그 아까 박민식이 뭐 그 발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뭐 친일파다 그러니까 바로 고발했잖아요. 네. 고소했잖아요. 근데 이건 왜 자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 얘기를 하는데 말 안 하잖아요, 말을요. 아니 만주군 소위복은 친일파라면서 일제 시절에 지금 거기에 그 군의 고위도 농림부 간부를 했는데 농림개장을 했는데 네, 농림개장 했으면은 목사님 또 제3, 4의 증언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 만나서 네. 문재인 그 일제시대 때 농림개장을 했잖아요. 네.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증언을 다 해줬어. 증언해줬는데 그때 이제 농림개장 사실이었었고 네 농림개장 그리고 해방이 되자 완전히 이거는 저 문재인 아버지는 빨갱이였었다는 거예요. 빨갱이였었는데 그 3년 동안 6.25 일어나기 전에 5년 동안 저 북한 김일성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원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 그 일제 시절에 고위 관료를 하다가 북한이 그대로 한 거는 둘 중 하나거든요. 그 공사는 비밀 당원이었거나 네. 안 그러면 거기에 충성 서약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6.25가 일어났잖아요. 1950년도에 네. 일어나니까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전부 다 장교로 징집을 했다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로 징집해서 6.25 전쟁에 투입했다는 거지. 그래서 영천 전투에서 보현산에서 8분 응선에서 이 스님이 체포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에 문재인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하느냐? 그 문재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전향을 했어요. 네. 전향해서 나와서 어디를 들어갔냐? 정반대 단체에 들어갔어. 방첩대에 들어갔어. 방첩대 있죠. 간첩대. 예, 옛날에 네. 지금 보안사 역할을 그렇군요. 하던 예. 방첩대. 방첩대에 들어가가지고 왜 방첩대에 들어가느냐? 자기 아들을 데려오려고. 저기 저 북한에 있는 북한에 있는 네, 네. 아들을. 자, 이런 증언들에서 일부에 조금 격가지 정도는 왜곡된 것이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이건 해명을 해야죠. 국민들 네. 앞에 사실이다 아니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그러나 제일 큰 거 하나는 거의 확정적이에요. 뭐냐? 우리 아버지가 빅토리아호를 배를 타고 왔다. 그리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우리 저 김학성 교수님. 네. 김학성 교수님 태어날 때 탯줄을 누가 끊었나요? 탯줄. 탯줄이요? 네, 탯줄 있잖아요. 예. 그 엄마 뱃속에서. 네. 그 조산운이 그때 삼파냐? 삼파? 그 누군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걸. 몰라요? 아이고. 교수님 별것도 없네. 탯줄 끊는 사람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요? 황전호님.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아니 이도 교수님.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목사님도 모르시잖아. 목사님도. 문재인? 아니. 나요? 예, 탯줄 끄는 거는 목사님 아세요? 그분? 나도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은 탯줄 끊어준 그 할머니한테 네. 자기 생일 되면 기념품을 보내. 아니 탯줄 끊어준 사람한테 기념품을 보내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거야. 알리바이를. 네? 그리고 문재인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생각 있죠. 저기 저 거제도. 네. 그 생각가요 거의 폐허가 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생각을 저렇게 방치할 리가 없죠. 그렇죠. 대통령이 태어났는데. 그래 일단은 흔적을 지우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양산에다가 지금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네. 과거의 행적을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거야. 문재인은. 그 탯줄을 네. 자른 사람은 매년 초청을 하고
자기 생모인지 아닌지 몰라도 법적 어머니로 된 사람은 방치하고 네. 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목사님.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왜 충격을 안 받냐? 이미 국민들이 매너리즘에 빠진 거야. 이미 빠진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내년에 총선에도 좌파당을 찍겠다는 쪽이 52%야 벌써. 이러니까 나는 이거 칼을 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 여러분, 선거요? 선거는 진실 위에 한 것이 선거입니다. 진실이 무너진 상태는 선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똑똑했던 독일 사람들도 히틀러한테 나치즘에 빠져가지고 2차 세계를 일으킨 이 독일 백성들,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넘어갔죠. 예. 일본 사람들 똑똑해요. 그런데 천황 사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네. 침략을 하고 이런 짓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이게 국민들이요, 이게 정신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매너리즘에 한번 빠져버리면 국민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딱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예? 과거에 독일은 그래도 거의 뭐 100년 전에 이때 빠졌지만, 그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이 밝은데 텔레비가 있고 언론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정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데 어떻게 거짓에 빠지냐는 거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요, 선거 1000번, 10,000번 해보세요. 왜? 이미 북한에게 점령당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데.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정권만 바뀌어 놓으면 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만들어 놓았으면 이젠 난 내 할 일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로 지금 몰려가고 있으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대한민국이 지금 몰려가고 있으니까